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스티븐 시나트라 파트 3. 음식 섭취량을 늘리는 거부할 수 없는 설탕의 유혹. 설탕이 심장에 끼치는 악영향은 인슐린 저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설탕, 전문 용어로는 수크로스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동량으로 들어있다. 단당류인 이 두 성분은 인체에서 대사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포도당은 인체 모든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과당은 물질 대사에 있어서 독극물과 같다. 단맛이 가미된 모든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성분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함유된 첨가물은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니 여기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싶겠지만 그 전에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 있다. 설탕은 포도당 50%, 과당 50%로 구성된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과당 55%, 포도당 45%로 구성된다. 설탕과 함량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므로 설탕과 고가당 옥수수 시럽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고가당 옥수수 시럽은 언론에서 하도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기 때문인지 식품 제조업체 중에는 자사 제품에는 옥수수 시럽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며 대신 천연 설탕으로 단맛을 가미했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반대쪽의 선 옥수수 정제협회는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표적이 된 건 부당하며 일반적인 설탕보다 전혀 나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안타깝게도 정제협회의 주장은 옳다. 과당은 설탕 중에서 유해한 부분이며 일반 설탕에 들어있든 고가당 옥수수 시럽에 들어있든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 평범한 설탕이나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나 똑같이 나쁘다는 것뿐이다. 해로운 성분은 과당이기 때문이다. 과당과 포도당은 체내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사된다. 포도당은 곧장 혈류로 들어가서 세포로 전달되지만 과당은 간으로 이동한다. 연구를 통해 과당은 앞서 언급한 혈관을 손상시키는 최종 당화산물을 형성할 가능성이 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당은 체내에서 지방과 같이 대사되어 거의 곧바로 트리글리세리드로 바뀐다.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과당을 섭취하면 결국은 지방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 소아과 교수인 의학박사 로버트 러스틱의 설명이다. 과당은 간의 지방을 축적시켜 지방간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간 사이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인슐린 저항성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자인 예일대학교 의대 밤원 세뮤얼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간에 있는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밝혔다. 간에 지방이 저장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자, 그럼 다 함께 답해보자. 간에 지방이 축적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과당이다. 동물 실험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과정을 관찰하려면 그냥 과당을 먹이기만 하면 된다. 과당을 충분히 먹이면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지방은 간에 축적된다. 그 뒤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난다. 실험 동물에게 일주일 정도 과당을 충분히 먹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양으로 따져보면 몇 개월이 소요된다. 스위스의 의학박사 루크 테피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탄산음료 8에서 10캔에 함유된 양과 동일한 양의 과당을 피험자들에게 매일 섭취하도록 하자 단 며칠 만에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고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증가했다. 오클랜드 아동병원 연구소의 패티시리 타리노 박사와 하버드 대학의 의학박사 프랭크 비 휴는 최근 연구된 결과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포화지방과 관상동맥 심장질환,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에 실시된 연구를 조사하였다. 포화지방이 건강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 연구진은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에 끼치는 영향에만 관심을 두는 대신 포화지방이 심장질환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메타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연구 설계와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충족시킨 총 21건이었다. 이 21건의 연구는 총 34만 7,747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5년에서 23년의 기간 동안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중 1만 1,006명의 피험자에게서 관상동맥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이 발생했다.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포화지방 섭취량과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의 예측 가능성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 연구진의 말을 빌리자면 포화지방 섭취량은 관상동맥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의 증가와 관련이 없었으며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와도 연관성이 없었다. 포화지방 섭취량이 가장 높은 피험자들과 가장 적은 피험자들의 관상동맥 심장질환,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발생 확률이 통계학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심지어 피험자의 연령, 성별, 연구 품질을 고려해도 결과는 변함없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만한 수준으로 질병 위험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았다. 포화지방은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포화지방 섭취가 관상 동맥 심장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만한 의미 있는 근거는 없었다. 일본의 연구진이 메타 분석으로 조사했다. 연구진은 콜레스테롤과 사망률의 관계에 관한 모든 연구를 검토했는데 1995년 이전에 실시되었거나 피험자 수가 5,000명 미만인 연구는 모두 배제했다. 분석 조건에 맞는 연구는 9건이었는데 그중 4건은 데이터가 불완전하여 다시 배제되었다. 그리하여 남은 5건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이 실시되었다. 총 피험자 수는 15만 명으로 5년 이상 추적 조사가 실시된 연구들이었다. 연구진은 전체 피험자를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mg/dL 미만인 사람, 160에서 199인 사람, 200에서 239인 사람, 240mg/dL 이상인 사람으로 분류하여 총 4 그룹으로 만들었다. 이 기준은 미국 심장협회의 지침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협회 측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dL보다 낮은 경우를 적절한 수준으로, 200에서 239mg/dL인 경우를 약간 높음으로, 240mg/dL 이상인 경우는 주의 요망으로 분류한다.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 그룹은 어느 쪽이었을까? 콜레스테롤을 내쫓는 일에 열성적인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정보대로라면 답은 간단하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과 약간 높음 수준으로 분류되는 그룹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에서 199mg/dL 미만인 그룹보다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리라 예상할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이 예상을 빗나갔다. 실제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심혈관 질환의 또 다른 범인 오메가6. 오메가6 과량 섭취는 위험. 식물성 유지를 과도하게 섭취하다가 의도치 않게 심혈관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의 이야기로 잠깐 빠져보자. 오메가3 지방산은 3가지 종류가 있다. 알파리놀레산, ALA, 아이코사펜타에노산, EPA, 도코사헥사에노산, DHA. 이 3가지 중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쪽은 ALA이다. 녹색 채소, 아마씨, 치아시드, 들깨, 호두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이다. EPA와 DHA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오히려 이 2가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도 EPA와 DHA를 필수로 여기지 않는 것은 인체에서 EPA와 DHA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므로 음식을 통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물질인 ALA는 필수 오메가3 지방으로 본다. 인체는 ALA를 활용하여 EPA와 DHA를 만들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 음식으로 섭취한 ALA는 효소를 통해 신장과 불포화, 반응으로 알려진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음식으로 섭취한 오메가6를 비롯한 여러가지 요소가 영향을 준다. 최상의 조건에서도 극히 소량의 ALA만이 EPA와 DHA로 성공적으로 변환된다.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은 동일한 효소를 두고 서로 경쟁을 벌인다. 따라서 오메가6 지방산을 과량 섭취하면 ALA가 EPA와 DHA로 전환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장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오메가6 지방산은 그 자체가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는 데다 염증을 막는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두 물질 EPA와 DHA를 인체가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감소시킨다. 오메가6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지방은 적게 먹는 식생활을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으며 식물성 유지와도 늘 함께 존재해왔다. 식물성 유지는 볶고 튀긴 식품과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공식품 거의 전체에 사용되어 우리 식생활에서 넘쳐날 지경이며 음식점에서는 식물성 유지를 사용하면서 몸에 좋다고 홍보한다. 식물성 유지는 예전에 사용하던 포화지방만큼 혹은 그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 예를 들어 주요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레산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증가시켜 관상 동맥 아테롬성, 동맥 경화증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에서는 리놀레산이 과량 포함된 식습관은 크기가 작고 고약한 LDL 입자의 산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장 위험하고 혈관의 플라크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바로 그 콜레스테롤 입자 말이다. 심지어 오메가6는 생선이나 어유 보충제로 섭취한 EPA를 세포막에 보존시키는 인체 기능을 저해한다. EPA가 심장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물질임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나트라 박사는 아주 가끔 특정한 특징을 지닌 환자에게만 스타틴계 약물을 처방한다.
중년 남성 중 심장 발작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관상 동맥 질환에 관한 기록이 있는 환자다. 필자 두 사람 모두 그 외의 환자는 스타틴계 약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여성 심장 발작이 발생한 적 없는 사람에게는 처방하지 말아야 하며 어린이에게는 절대로 단연코 처방해서는 안 된다. 제약업계가 벌이는 거대한 로비 활동에 대응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약업계는 스타틴계 약물의 판매 대상을 어린이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이는 역사상 최악의 계획임에 틀림없다. 의학 박사 데이비드 아고스는 저서 질병의 종말에서 미국인 누구나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하도록 권고했다. 좋은 뜻에서 한 말이지만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만약 그의 말대로 한다면 의학계에 또 다른 재난이 찾아오고야 말 것이다. 심장 발작이 한 번 발생한 적이 있는 중년 남성은 스타틴계 약물이 필요하고 코엔자임 Q10과 어유를 함께 복용하면서 치료 계획을 잘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스타틴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사망 사례 6만 8천 건 이상이 포함된 대규모 연구 19건의 검토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호흡기질환과 위장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모두 감염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질환들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건강한 사람 10만 명 이상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연구 시작 시점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은 감염성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MRFIT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최초 측정하고 16년이 경과한 뒤 다시 피험자들을 조사하자 최초 측정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 미만이던 남성들은 240 이상이던 남성들에 비해 에이즈로 사망한 비율이 4배나 더 높았다. 스타틴 남자는 발기부전, 여자는 성욕 감퇴. 스타틴계 약물은 우리들의 성생활을 완전히 끝장내버릴 수도 있다. 농담이 아니다. 성기능 장애는 콜레스테롤이 줄어들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부작용이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더 나쁜 점은 성기능 장애를 겪는 남성들은 이 문제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먹은 약과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남성에게 끼치는 영향은 기록하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라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한 연구에서는 스타틴계 약물 중 하나인 크레스토가 발기부전이 발생할 위험성을 최소 2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테스토스테론 감소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도 테스토스테론을 만들며 테스토스테론은 여성의 성적 욕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신부 전학회지에 게재된 한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서 심장 기능 상실로 인한 사망률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노인 학회지에 발표된 이탈리아의 노화종단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189 미만인 사람은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다.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피험자들의 사망 위험률이 더 높았으며 이는 다른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의사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낮으면 불가사의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 혹은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심장질환을 이기는 꿈의 식단 폴리밀. 영국 의학회지 2004년 12월호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발표됐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 연구진은 음식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모든 연구를 조사하여 가장 이상적인 식단 폴리밀을 구성하고 매일 이 식단대로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식단을 매일 실천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25% 감소한다는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약으로도 이런 효과는 얻을 수 없다. 폴리밀은 어떤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포도주, 생선, 아몬드, 마늘, 과일, 채소, 다크 초콜릿이다. 병원에서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한다.